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미쳤어? 우리 이사 어딨어? 당신이 나 미국 보내줬잖아. 여긴 미국이야. 당장 데려와. 우리 희수 당장 데려오라고! 그동안 당신 때문에 희수 못 본 거 내가 며칠 동안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 알아. 뭐? 그렇게만 해봐. 내 딸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보세요. 내 딸 내가 보겠다는데 납치는 무슨 납치야. 아이를 놓고 벌이는 아빠와 엄마의 극한 대립. 양육권을 가진 엄마와 면접 교섭권을 가진 아빠. 엄마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아빠는 엄마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딸을 데려갔다. 양육권을 가진 엄마 몰래 아이를 데려간 아빠. 과연 그가 있을까? 지금 이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들어갈게요. 이 사건에서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엄마의 동의 없이 아빠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저 아빠는, 저 남자는 죄가 있을까요? 죄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가 없다? 네. 네. 왜냐면 먼저 그저 법원에서 얘기해준 면접 교섭권을 네. 이행하지 않은 게 부인입니다. 엄마가 부인이 먼저 법을 어겼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지 않았다 이거죠? 지켜주지 않은 이상 친아빠가 그저 애한테 해코지 전혀 없이 순수하게 보겠다는 심정으로 가서 본 걸 가지고 우리 법이 그렇게까지 죄를 묻고 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죄는 없다 이거죠? 한 3일 정도는 데리고 있다가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일까지는 유효하고 그럼 4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죄가 하는데요. 있다. 두 남녀가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한 상태거든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남남이고 아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가졌는데 그게 마음대로 뭐 아기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가고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다면 굳이 법정에서 그걸 왜 나눠놨겠어요. 그 권리를.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왜 계시겠어요. 아기를 보고 싶으면 적법한 합법한 그 절차를 거쳐서 데리고 와서 봐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몰래 뭔가 한다는 건 나쁜 거예요. 몰래 뭐 과자를 먹는다거나 몰래 무슨 짓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가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인정은 조금 마음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 그거는 죄가 되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몰래 좋은 일도 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을 몰래 하면 나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재치가 3일이에요. 3일 딱. 권리를 줬겠느냐 왔다 이거죠. 갔다 하면서 서류 제출하고 아이들 심사를 다 안 했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하도 뭐 이런 오죽하면 내가 애들 더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법을 통해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법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아기를 데리고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법은 멀어 보이고 아이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뭐 글쎄 뭐. 저는 아빠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죄가 없게 되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제 대받아쳐서 다시 신고를 하죠. 뭐냐면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먼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성립이 되면서 아버지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빠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쌤쌤이네요. 그리고 그 둘은 다시 재결혼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의견 어떤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의 선택! 자, 제가 아빠가 죄가 있다가 4분이고요. 죄가 없다가 3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비율로 나왔는데 죄가 있다가 한 분 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단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선택! 네, 죄가 있다가 3분이고 죄가 없다가 1분입니다. 진영희 변호사께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현재 키워드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육권을 침해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죄라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여기서 그러면 데리고 온 것이 아이에 대한 납치에 해당하는 것이냐. 네, 여기서 죄가 되려면 그 미성년자인 자녀, 즉 여기서 어린 아이를 속이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버지가 아이를 폭력적으로 데리고 온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서 아이를 몰래 속여서 유인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유괴를 처벌하고 있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는 죄에서 있어서의 폭력을 썼다거나 속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스스로 아빠이기 때문에 따라갔다 하지만은 이미 보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라든지 그 엄마의 양육권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 교사한테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현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언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못 키우기 때문에 주로 한 사람이 키우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 겨누는데 대부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상대방이 돼가지고 면접 교섭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더 자주 보여줘야 되는데 유언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좀 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이제 감호권이라 그래서 감독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한 경우는 그 권리가 한쪽으로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쪽에서 감호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데려가는 경우에 아이가 이게 법률적인 것을 착각하고 속도록 했다 이런 차원에서 유괴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쪽 부모가 데려가는 경우에 설마 유괴범이